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해외 팬들은 난리야 지금. 음악 디렉터가 외국인이 2명이 있었잖아. 이 친구들하고 작업하다가 대표님 혹시 이번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당연히 봤지. 대박이야. 넷플릭스를 보다가 K-팝 어쩌고저쩌고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 거야. 있나 보다 하고 처음엔 보지도 않았어. 그 뭐 또 K-팝 가지고 뭐 만들었나 보다 이 정도였지. 근데 막 기사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본 거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진짜 충격이 컸던 이유가 아무 기대도 없는 상태에서 봐버렸거든. 이게 초대박이 터진 게 그 이유도 있어. 근데 내용면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세상에 좋은 음악 컨텐츠는 널렸거든. 근데 왜 이 데몬 헌터스가 터졌냐? 이거는 한국적인 정서, 그 일상, 소소한 매력들이 글로벌 컨텐츠에 진짜 찐으로 녹여냈기 때문이야. 이게 그냥 국뽕 때리는 게 아니고 해외 사람들이 저게 한국이야? 하면서 작은 디테일들을 보고 저건 뭐지?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잔재미가 엄청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행기 기내식 장면에서 그냥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김밥, 어묵, 김치, 고추장, 새우깡 나오는 거 봤어? 새우깡. 거기다 플라스틱 수저 있잖아. 이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느낌? 그리고 식당에 테이블이 나오는데 거기에 휴지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숟가락 젓가락 넣는 거. 그런 것들은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고 느껴지지? 그리고 서울이 그려진 그 장면들도 그래. 네온사인 뒤로 보이는 한옥, 그 다음에 신서동 가로수길 느낌 나는 그런 골목길? 이게 관광 포스터용 서울이 아니고 살아있는 서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줌매들 나오는 거. 주변에 어디든 보면 나올 것 같은 잔소리 많은 아줌마 같은 캐릭터. 약간 오지랖이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 감성. 그 악마 사냥꾼들이 쓰는 그 놀이개 장식. 그 의상에도 은근히 디테일로 녹여놓은 게 예술이잖아. 그 자코도에 나오는 호랑이, 까치 이런 것도 한국 전통 민화잖아. 그 상징을 살려가지고 배경도 스토리도 다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해외 팬들은 난리야 지금. 그 굿즈 안 만들어주냐고.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강력했던 것 같아. 저승사자 모습으로 나왔다가 제안을 하잖아. 마왕한테 우리도 아이돌을 만들어서 EJ다. 우리도 아이돌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낄낄낄낄 하고 다 웃. 근데 짱 하고 포스를 딱 취하니까 그 악령들이 저거 돼 저거 돼 괜찮아 난 그거에서 빵 터졌네.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스토리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봤던 그런 그림 아니냐. 인물의 서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많은데 뭐 난 너무 좋더라고. 물론 나도 한 2시간짜리로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 인물들의 서사가 좀 부족하긴 했거든. 여자 보컬 셋 중에 주인공 말고 나머지 둘에 대한 얘기도 좀 부족했고 남자 주인공에 대한 진우 역할을 맡았던 그 친구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늘렸다면 지금만큼 이렇게 임팩이 강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나는 좋았어. 근데 다 좋은데 이 뭔가가 찜찜해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 미국 소니 피처스가 만들었어. 이거 왜 우리는 이걸 못 만들까 하고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일단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이 좀 많이 낙후돼 있어. 미국의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어떤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더 큰 이유가 있어. 우린 끼케 한 10억에서 30억 정도로 만들거든. 우리는 국내 시장이 다니까. 이걸 아이돌이랑 믹스를 해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게 스텝진이 약하지.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 스텝진들이 굉장히 약해. 데몬 헌터스의 스텝을 살펴보면 그게 이해가 돼. 감독이 2명이 나오잖아. 데니 강이랑 크리스 아페란스랑 둘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K-팝에 미친 사람들이야. 데니 강은 말을 이렇게까지 해. 이 영화는 K-팝과 한국 문화에 바치는 러브레터다. 표현도 너무 멋있잖아. 그러면서 이걸 제안을 한 거야. 크리스한테. 이 크리스는 작품 끝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좀 쉬려고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권유를 딱 듣고 이거 해야 되겠다. 바로 합류를 한 거야. 서로 뇌를 공유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둘이서 공동 집필 연출을 하는데 스토리, 비주얼, 음악, 아이디어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미쳐서 만든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어떤 미술이나 비주얼 쪽으로 보면 헬렌 첸이란 프로덕션 디자이너인데 한국의 민화, 한복, 아이돌 의상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조합시키고 아주 현실적인 한국 이미지들을 구현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얼굴 표정만 그리는 애니메이터가 있어. 갑자기 전투씬이 나오면 쌀벌한 씬이 표정에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가 귀여운 씬으로 돌아갈 때 치비 스타일 갑자기 인물을 만화처럼 입이 이렇게 커지고 막 둥글둥글하게 나오고 이런 완전 변형시킨 얼굴로 나오는 웹툰에서 많이 쓰던 기법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쓴 게 웹툰이라는 걸 엄청 많이 본 거지. 근데다가 음악 총괄한 사람도 2사람이나 있어.
마르셀로 자르보스라는 사람이 스코어 작곡을 하고 이제 전체 배경음악이나 감정선의 흐름, 긴장감 이런 걸 조율을 하고 이안 아이젠 드라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작곡진을 총괄지휘를 한 거야. 뭐 대표님 혹시 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노래 중에 혹시 좋아하는 노래? 아니 거기 나오는 노래는 다 좋아. 진짜 한 곡도 뺄 게 없어. 지금 차트 1등 하고 있는 거는 사자 보이즈가 불렀던 노래 Your Idol. 그게 지금 1등 하고 있고 바로 2등이 골든. 근데 그 음악들을 엄청 고생하면서 만들었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까 음악 디렉터가 외국인이 2명이 있었잖아. 이 친구들하고 작업하다가 한국 애들 몇 명이 튕겨나갔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을 챙기면서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많이 배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음악이 나오게 된 게 우리 작곡가들의 힘도 있지만 이걸 디렉팅 했던 사람들의 힘도 있는 거거든. 첫 번째가 중독성이야. K-팝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K-팝 특유의 그 중독성, 그 다음에 그 안무하고에 어울리는 리듬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린 거야. 거기다가 아이돌 보컬들이 또 들어간 거 아니야. 트와이스의 정연, 지호, 채영 얘들이 Take It Down이라는 노래. 보컬이 또 이 노래 정말 잘하잖아. 이재가 또 보컬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본 친구들이 팝 아티스트하고 비교를 해도 안 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스텝이 뭉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잘 되는 거지. 이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고 두 감독이 한국 K-팝 문화와 한국 문화의 팬으로서의 연출을 했다고 그랬어. 그렇게 음악과 스토리를 하나로 엮었지. 비주얼 팀은 한류 감성을 세계적인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얼굴, 배경, 뭐 의상 이런 것들이 한국성을 밀도 있게 반영을 했고 또 애니메이터들은 톤별로 표정 전환, 2D 감성에다가 CG를 섞은 거야.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 모험이라고. 근데 그걸 성공해내니까 시각 언어를 재정의했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 거기에 음악팀이 또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 음악팀에 인벌브한 스태프들이 장난 아니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디 같은 그런 프로듀서들이 합류를 했고 거기다가 한국의 아이돌 보컬이 또 현실감 있게 가장 아이돌 사운드를 구축을 해주고 결국 이런 전문가들의 집합체가 한국의 글로벌 융합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 거고 그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음악을 잘 만든 것도 잘 만든 거지만 한국적인 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멋질 수 있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 같아요. 한국 문화에 그 찌질하지 않은 쿨함 그런 거 팍팍 담아 넣고 해외 애들이 한국 좀 멋진데? 뭐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문화부나 컨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해외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 초빙해가지고 배우는 거지. 그렇게 장기 플랜을 가져가고 단기적으로는 그냥 해외 인재를 역으로 유치하면 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하고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우리 국내 플랫폼들이 조금 해외 진출이 약하니까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하고 공동 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다가 보면 이제 자생적으로 우리 플랫폼도 점점 커질 수 있고 컨텐츠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 컨텐츠가 플랫폼을 이겨. 컨텐츠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플랫폼에 딱 올라갔는데 컨텐츠가 진짜 세면 물론 지금은 넷플릭스가 너무 강해서 넷플릭스를 깰 수는 없어. 사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전 세계 시장을 너무 이미 자본의 논리로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시장을 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컨텐츠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 만든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작은 플랫폼이라도 아주 전문적으로 K-팝만 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가도 되지. 시장성이 있거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쭉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작품은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문화 주권의 확장판으로 보여. 이게 한국의 K-팝 음악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 음악만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유머, 한국적인 공간 미학, 한국적인 가족, 이웃 정서,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설화 이런 상징 아까 말했던 호랑이나 까치나 저승사자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음악, 패션, 스토리를
융합시킨 세계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공략하는 이런 세상이 곧 와야 된다. 이걸 그냥 한류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 한국적 창의력의 세계적인 실험이야. 그걸 1단계로 일단은 K-pop 데몬 헌터스가 성공을 한 거고, 이제 우리 차례지. 우리는 말로만 우리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 이야기로 세계를 놀래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K-컬처 컨텐츠가 전 세계로 펼쳐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컨텐츠만이 아니라니까 경제도 우리가 줄고 움직인다니까. 근데 오늘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너무 덥다 근데 고생했습니다.